지학사 문학 구운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운몽의 경우에는 서사갈래가 발달하면서 등장한 소설 중에서도 조선 후기에 쓰인 한글 소설, 국문 소설에 해당을 하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꿈속 이야기를 다루는 몽자류 소설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유교, 불교, 도교의 세 가지 사상이 함께 드러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작품의 주제는 특히 불교적인 사상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품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고요. 앞부분의 줄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전하러 온 육간대사의 제자인 성진이 스승의 심부름으로 동정호의 용왕을 만나러 갔다가 용왕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법회에 참석했던 팔선녀와 석교에서 마주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진은 우선 육간대자의 수제자라는 점에서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용왕이라든지 선녀라는 인물들을 통해서는 도교 사상을 이 이야기가 기반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성진이 지금 팔선녀와 석교에서 마주하게 되었는데 성진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지금 스승의 심부름으로 산 밑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팔선녀들, 보살님들이 지금 석교 위에 앉아 있어서 내가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비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팔선녀는 이러한 성진의 요청에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괜히 트집을 잡으면서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자신들이 먼저 앉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라 이야기하면서 괜히 성진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고 말을 걸면서 수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 자체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데 줄거리 자체는 그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용어들 특히 인물을 나타내는 이 말들이 계속 변하는데 이 말들을 따로 좀 공부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리키는 인물이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 같은 게 또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에서 간단하게 출제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성진이 팔선녀가 계속 장난을 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듯 싶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명주 8개를 주겠다 이야기하고는 도수를 부려서 복삿꽃 가지의 봉오리를 8개의 명주로 바꾸어서 팔선녀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는 팔선녀와 성진이 서로 인연을 맺게 된 거죠. 다시 말해 불가의 계율을 어기게 된 겁니다. 시작은 팔선녀가 했지만 성진도 거기에 응해서 지금 주고받으며 서로 희롱하며 시간을 보낸 거죠. 그리고는 이러한 일을 하고 스승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한 것을 숨깁니다. 늦게 온 이유를 묻자 내가 이렇게 하다가 늦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에 용왕이 나를 너무 잘 대접해주고 또 떠나는 것을 만류해서 내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지 못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진도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오는 길에 팔선녀와 이렇게 희롱한 것은 잘못한 일이다. 그래서 이를 숨기고 괜히 용왕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방에 들어온 성진이 곰곰이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까 이 8선녀가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교를 수련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남자고 남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려서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과 같은 임금을 섬겨서 장수가 되고 정승이 돼서 내가 벼슬을 하고 은혜와 덕택을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드리워야 하는데 그것도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의 밥 그리고 겨우 한 명의 물 2억 원의 경문 108염주밖에 없으니 비록 이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가 심하도다. 무엇에 비해서 적막하기가 심하냐?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하는 일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막하다 얘기를 하고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나도 남잔데 나가서 벼슬 하고 멋있게 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뜻은 좋지만 이것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볼품없다 생각을 하면서 비교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본 순간부터? 팔선녀를 본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성공, 세속적인 부귀영화와 부처의 법문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서 성진이 내적 갈등을 하는 원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진이 갈등한다는 것을 긴 성진의 독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후 성진은 결국 팔선녀와 함께 희롱했던 것이 들켜서 팔선녀와 함께 인간 세계로 추방되게 됩니다. 인간 세계로 쫓겨났는데요. 인간 세계로 쫓겨난 이후로 어떻게 살았느냐? 분명히 벌로써 쫓겨난 건데 성진이 꿈꾸던 이러한 세속적인 부귀공명, 유교적인 성공을 모두 다 이루게 되어 아주 성공한 삶을 삽니다. 심지어 함께 인간 세계로 추방되었던 팔선녀도 모두 만나서 팔선녀와 함께 다 결혼을 해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이 아주 편하게 속세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모두 다 누린 그런 모두가 꿈꾸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일을 맞게 되어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소유의 생일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소유는 오히려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이에 슬픔과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입신양명해서 부귀공명을 이루었지만 내가 역대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을 보고 나니까 나도 이 영웅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이 영웅들처럼 나도 지냈죠. 그런데 이 영웅들 죽고 나서는 뭐만 남았습니까? 황폐한 무덤만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성공하여도 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원래는 하남의 베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였으나 성천자와 낭자들 덕분에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죽고 나서 100년 후에는 어차피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의 부귀풍류와 낭자들의 옥용화태는 덧없는 것이다.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덧없지 아니한가 라고 하면서 인생 무상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자신의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유도는 남는 것이
살아있을 때 성공해서 사후에 이름을 남기는 입신양명 뿐이고, 선도는 옛날부터 아무리 구하려고 하여도 실제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요즘 꿈을 꾸면 계속 참선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나는 불가와의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좀 극복하고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서 진세의 고락을 벗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선녀 8부인이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고요. 오히려 다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녀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해서 방금 승상이 장자방처럼 자신도 불도를 추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자방보다 훨씬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하며 자신들도 이를 기다릴 것이며 돌아올 때에는 자신들도 구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승상 역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죠. 그래서 양승상과 부인들이 양승상이 출가를 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호승이 등장을 하는데요. 호승은 외모만 봐도 비범하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양승상에게 이 비범하게 생긴 호승이 가서 인사를 하니까 양승상이 호승이 뭔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사부라고 지칭하면서 예를 갖추어 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승상, 양소유는 지금 호승이 비범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를 갖추어서 이렇게 대하는데, 호승은 갑자기 나를 친구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날 몰라보니까 성공하면 출세하면 옛날 인연을 다 잊는다던데 그게 진짜인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양승상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꿈속에서 본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호승은 막 웃으면서 아니 그게 맞긴 한데 꿈속에서의 일로 기억을 하고 우리가 진짜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양소유가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호승이라면 기억을 하지 못할 리가 없죠. 여기에서 우리는 호승이 양승상이 아닌 성진이 10년 동안 같이 지냈던 성진의 스승인 관대사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호승은 지금 양소유가 원래는 성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양소유가 꿈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선계에서 성진으로 살았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찾아온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공 양소유가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했다. 성진이 이 양소유로서의 인생이라는 춘몽을 깨고 원래 성진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신기한 도수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양승상이었는데 구름이 걷히고 나니까 자신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있고 새벽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다가 깬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의 전체 구조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진이 잘못을 저질러서 인간 세계로 추방된 것은 사실 성진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꿈속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소유로서 산 인생 전체가 전부 다 꿈이었던 거죠. 그리고 양소유로서 사는 꿈을 꾸면서 그 꿈 속에서 다시 성진의 삶이라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이제 꿈에서 깬 성진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행자인 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양소유가 돼서 사람들이 꿈꾸는 부귀공명 그리고 팔선녀들과 행복하게 더불어 즐기던 것은 결국 내가 마지막에 자연히 깨달았듯이 내 사부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생각을 합니다. 육관대사가 성진을 꿈을 꾸게 해서 성진 스스로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성진이 자신이 이렇게 깨닫고 받아 하는 것을 육관대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사부께서 하룻밤 꿈으로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은혜가 갚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성진에게 대사가 아직도 넌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인간 세상에 갔다 온 것을 꿈을 꾸었다 얘기를 했는데 꿈과 지금 현실을 구분하는 것,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한 번 더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장자의 호전몽을 인용을 하여서 꿈과 세상, 성진의 삶, 소유의 삶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작품의 주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작품은 꿈이 거짓이고 현실이 참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분을 전부 넘어서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불교의 공사상을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꼭 해야 합니다. 주제가 어렵죠? 하지만 이 장자의 호전몽이라든지 혹은 불교의 공사상 같은 경우에는 꽤나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공사상을 전달을 하고 성진이 이러한 깨달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침을 구하는 것으로 본문에 제시된 부분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는 구운몽, 제목이 가진 의미와 성진과 소유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조금 더 살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운몽은 우리가 다행히 쉽게 알 수 있는 한자들인데요. 아홉 구자에 구름 운자 그리고 꿈몽자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아홉 구라는 것은 작품의 주요 인물 9명, 그러니까 성진과 팔선녀를 의미하는 거고요. 우는 작품의 내용이자 성진의 깨달음 중 하나가 되겠죠. 부귀영화, 세속적인 성공이 구름과 같이 덧없는 것이다. 인생이 무상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한자고요. 그 다음 마지막 몽과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지금 꿈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 꿈, 현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환몽구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성진과 소유의 이름은요. 각각 성진은 진정으로 깨달은 자, 소유는 짧은 시간 동안 세상에서 놀다가 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를 통해서 성진이 짧은 시간 동안 세상에서 놀다가 가는 소유의 삶을 통해 인생 무상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작품의 등장인물이라든지 혹은 서사 구조, 주제 같은 걸 조금
공부를 하고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다시 읽는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라든지 작품의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니까 공부를 하고 꼭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2번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1번 성진은 팔선녀를 만나 새 속의 부귀영화에 눈뜨게 된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죠. 심부름을 갔다가 오는 길에 석교 위에서 팔선녀를 만나고 서로 희롱을 했던 성진은 8선녀들이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어떠한 생각까지 하게 되느냐.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한번 벼슬도 해보고 성공도 해봐야 하는데 지금 처의 법문은 뜻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가 심하도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속의 부귀영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대장부로서의 일을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된다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2번 팔선녀는 현실에서 성진의 욕망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적절하죠. 팔선녀를 만났기 때문에 성진이 이러한 새 속의 부귀영화 눈뜨게 되었고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 팔선녀가 성진의 욕망을 자극했다 볼 수 있습니다. 2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먼저 볼 텐데요. 양소유의 두 부인과 6낭자는 남편과 더불어 속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물들이다 되어 있는데 중략 부분을 보면 성진이 양소유로 태어나서 팔선녀와 함께 즐겁게 지내는 한편 또 입신양명하여 부귀공명을 이루었다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고요. 그 다음 3번에 양소유가 세상의 부귀공명을 다 누렸다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귀공명을 모두 이룬 양소유가 자신의 생일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3번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적절하다. 그리고 5번을 볼 텐데요. 육간대사는 깨달음을 얻은 성진에게 꿈속에서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더 큰 깨달음을 주는 인물이다 되어 있는데 육간대사가 성진에게 2가지 깨달음을 주는 건 맞습니다. 먼저는 양소유로서 사는 꿈을 꾸게 해서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했지요. 그리고 2번째 깨달음은 이렇게 부귀공명이 인간의 욕망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꿈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성진에게 장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둘을 구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둘을 구별할 수가 없다 하는 깨달음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진에게 꿈속에서의 모든 일이 다 헛된 것이라는 이 깨달음을 준 게 먼저 번의 깨달음이고요. 더 큰 깨달음은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어야겠죠. 그래서 2번에 5번이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6번 윗글의 서사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을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거리 떠올려 봤을 때 A는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고 내적 갈등을 겪다가 인간 세계로 떨어지기 전까지인 거 알 수 있고요. 이 화살표 A 같은 경우에는 팔선녀와 서로 희롱한 죄로 함께 인간 세계로 떨어지게 된 것. 하지만 실제로는 꿈을 꾸게 된 인몽의 단계에 해당을 하고요. B는 그렇게 살게 된 양소유로서의 삶. 그 다음 화살표 B는 이 양소유의 삶이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원래의 성진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꿈을 깨는 단계, 강몽의 단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성진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는 B보다 더 비현실적인 세계가 됩니다. A는 성진으로서는 현실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용왕이 있고 선녀가 있고 선계에 가까운 더 비현실적인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불제자 성진이 B로 가게 되는 원인 행위, 팔선녀와 서로 희롱한 행위가 제시가 되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A는 인몽의 과정으로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다 되어 있는데 이 인몽, 꿈에 들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성진의 삶과 소유의 삶을 연결하고 있었으므로 또 적절합니다. 그 다음 3번 B는 꿈의 세계로 A의 주인공이 고민하던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되어 있는데 일단 B가 소유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꿈의 세계인 거 적절하고요. A의 주인공 성진이 내적 갈등했죠. 내가 불도를 계속 추구하는 게 맞는 걸까? 대장부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입신양명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했던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신양명 다 허무한 것이다. 깨달음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B는 강몽의 과정으로 주인공이 스스로 B세계의 진실을 인식하여 도달하게 된다 되어 있는데 여기 강몽의 과정, 꿈을 깨는 건 맞지만 소유 스스로가 내가 원래 성진이었어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건 아니죠. 스승인 육간대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아서 4번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 C는 현실의 세계로 주인공이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 제시된다 되어 있는데 성진이 이르는 궁극적 깨달음, 육간대사가 준 두 번째 깨달음이었죠. 결국 꿈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를 이렇게 보기와 같이 정리하는 것도 문제 잘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특정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출제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꼭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A는 성진이 자신이 깨달은 것을 대사에게 가서 말하자 이에 대해서 대사가 너는 아직도 그걸 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꿈인지 아닌지 꿈과 현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할 수가 없다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교의 공사상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13번에 대사가 주고 싶었던 깨달음은 4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과 꿈, 현실이 참이고 꿈이 거짓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서서 우리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의미하고 있는 이 4번이 또 이 작품의 핵심 주제이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학사 문학 구운몽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